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의 중심 이슈는 뭘까요? 이슈 딥다이브에서 알아보시죠. 오늘 두 분입니다. 윤여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오 수급 2차 전지로 이동. 지난 금요일장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코스피의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한 단계 더 빠졌었고, 이번 주에 바이오가 내려가면서 그 빠졌던 2차 전지가 다시 좀 올라오는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수급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최근 들어 계속 이제 그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좀 악화가 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지금 불렸던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가장 최근 들어 이제 개별적인 이슈 관련돼서 얘기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펩트론 같은 경우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생물보험법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바이오 약가 인하로 인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로의 이제 수급이 옮겨가느냐라고 보면 일단 아직까지는 제한된 금액 내에서의 일단 순환매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IRA 관련된 법에 대한 폐지나 아니면 대폭적인 축소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산 리튬이 킬로그램당 76.5위안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반등폭은 아직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15,70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16,00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물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 반등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단기 반등에 따른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개선세가 확실히 보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이오의 수급이 알테우스의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2차 전지가 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쪽은 바이오라는 쪽으로 바이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수급? 네, 일단은 사실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올라오곤 합니다만,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에 특히 조금 이제 좀 급락을 겪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전날인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좀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제 관련된 KLX 2차 전지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와 관련돼서 이제 IRA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에서 폐지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좀 급락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IRA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IRA 같은 경우는 IRA 이꼴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IRA 같은 경우는
많은 업종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수송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섹터가 한 29%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또 전기차 보조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IRA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이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플로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닿아가는, 거의 이제 좀 맞닿아가는 상황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5, 5, 6, 6년부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전기차는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이미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좀 받기 힘든 상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제한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뉴스에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잘못, 제가 볼 때는 기사가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반등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앞에서 봤을 때 어떤 뉴스플로우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행정부로 들어가고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수급 이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 혹은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내년 1월 20일 이제 어쨌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좀 어느 정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 미국 내에서 이게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면 결국에 미국 내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큰 차이 없이 조금씩 이렇게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을 거라고 네. 앞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건 결국에 생산 투자 관련한 보조금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설명은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정리를 해서 좀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2차 전지주는 실적 개선을 확인하고 대응하자고 하셨으니까 탑픽 없으신 거죠? 네, 2차 전지 쪽은 탑픽은 없습니다. 예, 윤여민 이사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은 뭐 계속 2차 전지 한번 말씀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37만 5천 원에서 지금 한 43만 원대 지금 박스권을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큰 공시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쪽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대장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어떤 세액공제라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어떤 시행이라든지 뭐 시행의 시기 또 규모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무성한, 소문이 좀 무성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 필요하다고 보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주를 국내 기업 가운데 또 최초로 올해 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확장 주목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로봇주 시세 시작되나? 네, 로봇주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젠슨 황 CEO라든지 일론 머스크 CEO가 로봇에 대한 코멘트들을 했던 것을 모아서 기사들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시장에서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머스크 이제 관련 트레이딩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내에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뭐 우주 항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이제 로봇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옵티머스를 제외하고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다음에 피규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옵티머스만 시중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마 피규어라는 회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미국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가 오픈 AI와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성능이 매우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지금 최근 들어 계속 지금 동영상들이 각 회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관절이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현업에 투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정도서부터는 휴머노이드가 일부 뭐 특히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 중심으로 뭐 배치가 될 가능성들이 이제 높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입는 형태의 이제 로봇,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는 형태의 이제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출시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성장성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로봇 관련돼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이제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로봇 관련된 기술 격차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를 얼마만큼 빨리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의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수급으로도 주가가 급등락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를 장기적인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 AI 관련한 규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술 격차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빨리라도 좀 이 격차를 줄여나간다면 뷰는 또 변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네. BMW 공정 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피규어라는 회사가 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일을 하고 네, 있는 그렇죠. 로봇들의 그 자동차 공장 내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더라고요. 윤여민 이사님은 로봇주의 시세 본격화된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좀 머스크 트레이드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는 테슬라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내로 오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발 어떤 관련주, 여기에 더해서 뭐 우주항공, 여기에 자율주행,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쪽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테마 형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로봇 섹터가 기술, 특히 이제 성장주 쪽에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던 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SNS라든지 영상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어떤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합쳐지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끌게 되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로봇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로봇과 관련돼서 좀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두산부터 시작해서 삼성, LG 같은 그룹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와 관련돼서 숫자를 낸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분기 숫자로 봤을 때 좀 적자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자체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가야 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을 좀 견디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주가의 돌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테마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가 쉬면서 2차전지 쪽으로 어쨌든 수급이 돌아가는 약간 그러한 좀 상황 속에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좀 하나의 좀 테마로서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돌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로봇 섹터가 좀 올라가고 있는, 하지만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센티멘텀 쪽에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테마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는 로봇주의 실적이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그 탑픽 보기 전에 질문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투자한 이 종목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시세를 냈죠.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해 600%가 올라가는 시세를 내면서 엄청 강력한 테마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로봇주가 다시 한번 강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 있다고 보실지 예, 아니오로 대답 듣겠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겠지만 그 자체만 갖고는 어떻게 뭐 새로운 뭐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현재 수준에서 아마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가 주도 테마가 연말 연초에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시고요. 윤여민 이사님, 연말 연초 또 테마 나오잖아요. 강한 테마.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연말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장 섹터로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테마들 자체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쉬고 있고 급락 나오고 있는 뭐 정상적인 혹은 이제 우리 주도 섹터를 좀 더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로봇 섹터는 연말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 장세보다 연말 연초에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더 윤여민 이사는 관심 있게 보시는군요. 탑픽 알아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부품 관련된 쪽으로 특히 이제 감속기 관련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로봇 관련돼서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감속기가 필요한 거고요. 뭐 국내 계속 로봇 시장이 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슈를 못 받다 보니까 계속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관심주로는 SPG, 그다음에 SBB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로봇주의 탑픽 SPG, SBB테크 꼽아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는 탑픽 없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SKC 미국 보조금의 유리기판 반짝. 보조금에 발작을 할 정도로 이 보조금이라는 키워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키워드인데 SKC가 보조금 받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임순재 대표님, 유리기판 쪽으로 오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뭐 SK의 이제 자회사죠. 에솔릭스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R&D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수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 규모는 한 1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생산 보조금으로 7,500만 달러를 받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1억 달러를 받는다. 뭐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는 계속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뭐 2034년도에는 뭐 시장 규모가 한 42억 달러 정도로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유리기판의 이렇게 이제 확장은 되겠지만 이게 뭐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유리기판 최가 계속 좀 더디게 증가를 하다가 아마 2030년도 이후서부터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유리기판을 계속 이제 개발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리기판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PCB보다 한 속도가 한 40%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이나 두께, 생산 기간들이 전부 다 뭐 절반 이하로 이제 줄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 체인저로서의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유리가 갖고 있는 특성인 이런 이제 그 충격에 약하다는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반도체가
고집적화될수록 이제 적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뚫어야 됩니다. 근데 뚫는 거가 유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돼서 초기에는 아마 특수 용도의 반도체로만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2030년도 이후에나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 예상대로 2034년에 42억 달러의 이제 시장 규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PCB 기판의 5% 비중이 5% 정도에 이제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규모는 뭐 증가는 하겠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리 기판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은 정말 이제 막 싹을 틔웠군요. 이런 평가들이 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지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JNTC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태성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4% 후반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움직임 어떻게 보시고 전략 세우실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앞에서 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상용화되는 부분들,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뭐 여지는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문은 없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조금 수령에 의해서 어쨌든 R&D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구체화되기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장점이 좀 많이 보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가야 할 길은 맞다. 다만 이제 숫자로서 보여지려면 확실히 좀 시간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조금 테마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만큼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런 R&D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주가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두 번째, 지금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테마는 테마답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런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보다는 좀 듀얼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공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모든 종목 섹터가 그렇습니다만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뉴스플로우에 좀 제가 볼 때는 반응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바닥에서 좀 상승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도 좀 옥석가리기 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뷰가 좀 내년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좀 옥석가리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SKC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개발, 이 반도체 성능을 개선하고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건 두 분 모두 의견이 없으셨는데,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도 SKC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상업화 가장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임여민 이사님?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앱솔릭스가 좀 가장 최초로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상용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SKC라든지 뭐 필옵틱스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움직였습니다만 한 50%, 전 고점 대비 50%에서 지금 뭐 45%, 50%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다운사이드나 업사이드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올인한 회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도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갖고 왔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보조금 수령 1억 달러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만약 유리기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C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앱솔릭스가 가장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이제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다라는 점에서 이제 부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SKC가 이제 100%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AMAT, 그러니까 미국 AMAT와 지금 같이
그 합작을 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AMAT가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빨리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이런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에 동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화학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리기판 때문에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리기판 쪽으로만 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보다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은 듀얼 모멘텀 여러 2개 이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내년 반도체 소부장 업황 개선 보셨는데요.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3분기 그다음에 올해 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특히 3분기 실적 상당히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쪽 여기에 더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 전지 관련된 쪽까지도 지금 첨단 산업에 관련된 제조 장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까지도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쪽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다음으로 거인의 시선 기다리고 있죠. 그 사이에 지금 정오부터 있을 프로그램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증권 통팟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관련된 어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통 어플 받아주시고요.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퀴즈 프로그램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잠시 후에 12시부터 퀴즈 참여하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면 10개 퀴즈를 다 푸시면요. 다 맞히시고 다 푸셨을 때 저희가 코인을 상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코인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인의 시선에서 오늘 오후장의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